앞서 멸치와 정어리를 하나의 범주 안에서 구분하는 일본과 달리 한국에서는 양자가 구분되는 별개의 범주였다는 점을 확인하였습니다. 이러한 사실을 기억해두고 조선 후기 문헌들에 등장하는 멸치와 관련된 기록들을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1800년대경 김여가 경남 진해만의 어종을 조사해 기록한 우해이어보입니다. 이 책을 증얼말자어라는 항목을 보면 당시 정어리와 멸어를 명확히 구분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증얼은 색깔이 푸르며 머리는 작다. 관북지방의 해상에서 잡히는 청어와 같다. 맛은 좋지만 약간 맵고 떫다. 잡으면 바로 구워 먹어도 좋고 혹은 국을 끓여도 먹을만하다. 주민들은 장기병이 변해 물고기가 되었다고 한다. 이 물고기를 많이 잡으면 병이 생긴다고 한다. 그래서 주민들은 잘 먹지 않는다. 말자어라고 하는 비슷한 종이 있다. 정어리와 비슷하지만 매우 작다. 여타의 연해지방과 서울에서 건어물로 소매되는 멸화와 유사하다. 저자인 김여는 증얼, 즉 정어리를 관북지방의 비청어, 즉 청어와 비슷한 물고기로 기술합니다. 증얼은 굽거나 국에 넣어 먹을 수는 있지만 빨리 상하여 두통이나 장염병을 일으키곤 해 많이 먹지 않고 어족이 귀한 이웃 내륙지방에 판다라고 적습니다. 이어 정어리와 함께 정어리와 유사하지만 매우 작은 말자어를 설명하며 멸치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말자어는 여타 연해지방과 서울에서 건어물로 소매되는 멸화와 비슷하다고 했습니다. 또 멸은 이 지방의 방언으로 멸이라고 부른다고 하며 말자어도 멸화와 마찬가지로 생선이나 건어물로 소비한다고 기록했습니다. 즉 증얼과 비슷하지만 상이한 말자어 그리고 멸치를 구분했습니다. 19세기 초반에 이규경은 오주연문 장전상고의 온어변증설에도 멸치가 등장합니다. 이규경은 당시 조선의 멸치어업이나 소비상황뿐 아니라 일본의 멸치에 대해서도 언급하고 있습니다. 먼저 이규경은 멸치를 동북해 수족으로 바닷가 주민들이 건조하지 못해 부패한 것은 비료로, 생어는 탕으로, 건어는 일용상찬으로 사용한다고 적습니다. 특히 멸치의 소비를 북어, 즉 명태가 나라에 넘쳐나는 것에 비교하며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어 고래가 멸치를 먹는 것을 묘사한 뒤 다음과 같이 조선의 멸치를 외인의 멸치와 비교하고 있습니다. 외인, 일본 사람이죠. 외인은 멸어 3-4개를 매일 공급해 반찬으로 삼는다고 한다. 몸을 굽혀 물어본 바 이 물고기는 우리의 멸어와 동일하지만 전어처럼 크다고 답했다. 즉 외국에 나는 것은 매우 크다. 가로치고 수년 전 표류한 외인이 관동 울진현에 도착했는데 우리의 건조기와 같은 건어를 가득 심고 있었다. 그 모양이 청어와 유사하지만 다르다고 했다. 그것이 바로 멸어일 것이다. 이를 적어 박물학자에게 알린다. 라고 적었습니다. 위의 인용문에 따르면 일본에서는 멸어 3-4개를 매일 공급해 반찬으로 먹는데 일본의 것이 매우 크다라는 것입니다. 또 경북 울진에 표류한 일본인이 가져온 건어는 멸치와 유사하지만 전어처럼 크고 청어와 유사하지만 상이하다는 점을 알고 있었습니다. 제 생각에 이때 일본인이 가져온 건어가 전어나 청어가 아니라면 정어리일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다음으로 앞에 두 자료와 비슷한 시기인 19세기 초반의 자료인 서유구의 전어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유구는 이추, 몇에서 멸치를 기술하고 있습니다. 이추, 즉 멸치는 동해, 남해, 서해에 모두 있다. 멸치를 퍼낸 다음 모래자갈 위에 펼쳐 말려 육지에 판다. 만약 해가 안 들어 썩어버리면 밭에 비료로 사용한다. 이는 숙성시킨 똥거름보다 좋다. 서남에 사는 동해산보다 양이 적다. 그러나 온 나라에 넘쳐날 정도로 많아 시골에서도 먹고 있다. 앞서 두 자료가 한반도 동북해와 경남 진해만 사례만을 다룬 것에 비해 동해산과 서남해 산의 멸치를 서로 비교하고 있습니다. 동해의 멸치는 방어에 쫓겨오기에 방어를 보고 잡아서 모래사장에 늘어놓고 햇볕에 말려 팔거나 혹은 비를 맞아 썩으면 거름으로 썼습니다.
당시 조선에서 밭에 비료로 사용하는 예외적인 상황이 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또 멸치가 서해, 남해, 동해에서 모두 어획되고 있으며 특히 동해산이 많다는 점을 알 수 있습니다. 멸치 생산량이 많아 나라 안에 유통되어 시골에서도 먹을 수 있다라고 적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19세기 초반 정약전의 자산어보를 살펴보겠습니다. 자산어보는 서남해 끝에 위치한 흑산도의 어종을 조사해 기록하였습니다. 이 책의 멸치 항목을 보면 서남해 도서지방에서 멸치어업과 소비 상황을 알 수 있습니다. 6월 초 연안에 나타나 설이 내릴 때쯤 물러간다. 성질은 밝은 빛을 좋아한다. 밤에 어부들은 불을 밝혀 가지고 멸치를 유인하여 함정에 이르면 손그물로 떠서 잡는다. 이 물고기로는 국이나 젓갈을 만들며 말려서 포로 만든다. 때로는 말려가지고 고기잡이에 미끼로 사용하기도 한다. 가고도에서 잡히는 놈은 몸이 매우 클 뿐 아니라 이곳에서는 겨울철에도 잡힌다. 그러나 관동, 즉 강원도의 것보다는 양호하지 않다. 살피건대 요즘 멸치는 서민들이 젓갈이나 건어로 만들어 서민들이 반찬으로 먹는 값싼 물고기이다. 자산어보 기사로부터 서남해 멸치업과 관련해 중요한 사실 몇 가지를 알 수 있습니다. 우선 19세기 초반 초여름인 6월부터 늦가을까지 멸치가 전남 신안 흑산도에서 나타나며 분기초망으로 어획되고 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지금 사진에서 보시는 것 같은 것이 분기초망입니다. 분기초망은 현지에서는 챗배라고 불립니다. 챗배업은 1960년대까지 경남 남부에서 전남 서남부 해역까지 광범위하게 사용되었습니다. 한반도 서남쪽 끝에 위치한 섬인 흑산도에서는 1960년대까지 이와 거의 동일한 어법이 사용되었습니다. 그러다 이후 점차 낭장망으로 대체됩니다. 두 번째는 멸치는 국, 젓갈, 포로 만들어지거나 낚시에 미끼로 사용되었습니다. 한반도 북쪽의 서해에 비해 물이 차가운 서남해에서는 여름철 낚시업이 발전했습니다. 세 번째로 흑산도의 멸치는 관동, 즉 강원도에서 잡히는 상품보다는 가치가 떨어졌습니다. 마지막으로 멸치는 젓갈, 건어로 만들어져 널리 소비되고 있었습니다. 멸치가 이곳에서 젓갈로 사용되었던 기사에는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19세기 초반에 각기 다른 지역에서 간행된 4건의 문헌을 살펴보았습니다. 4건의 문헌을 통해서 적어도 멸치가 한국인이 매우 오래전부터 친숙한 물고기였음을 알 수 있습니다. 정리해보자면 조선 후기의 멸치는 서해와 동해와 특히 동해에서 많이 어획되어 건어로 가공되어 전국 유통되어 소비되고 있었습니다. 또 서남해 흑산도에서는 멸치가 국, 젓갈, 건어 등으로 가공되어 소비되고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현대 한국인은 일반적으로 멸치를 어떻게 인식하고 소비하고 있을까요? 다음 시간에는 현대 한국의 멸치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